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은 손윗동서와 갈등을 겪고 계시다는 40대 여성분의 사연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시원한 사이다가 기다리고 있을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사연에 빠지다는 제가 유튜브에서 구독 버튼 누른 지 얼마 안 되는 채널 중 하나인데요. 매일 올라오는 사연만 듣고 공감하다가 제 사연을 이렇게 보내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저는 시댁에서 손윗동서와 가장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 결혼하고 나면 시어머님과 갈등이 많다고 하던데 저는 도리어 시어머님과는 사이가 좋고 손윗동서와의 갈등으로 인해 항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저희 손윗동서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자면요. 저와 남편 그리고 손윗동서는 모두 동갑내기입니다. 아주버님께서 우리보다 4살이 많으셔요. 아주버님 내외가 저희보다 3년 정도 빨리 결혼했는데요. 시부모님께서 평생 아들 둘만 키우다가 손윗동서가 집안에 들어오고 나서 딸이 생긴 것처럼 정말 잘해줬나 봐요. 손윗동서는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 모두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조부모님 밑에서 자라왔는데요. 성인이 되고 나서 조부모님까지 모두 돌아가시고 외롭게 홀로 지냈더라고요. 그래서 시부모님께서는 그런 손윗동서의 집안 환경을 안타까워하시고 친정집이 되어주고 싶으셨는지 손윗동서가 시댁을 불편해하지 않도록 이런저런 배려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댁에 방문할 때 시집살이는커녕 시어머님께서 친정엄마처럼 음식도 직접 차려주시고 손윗동서는 뒷정리만 간단하게 하는 정도로 편하게 쉬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아주버님께서는 무뚝뚝하시고 말수도 적은 편인데 손윗동서가 애교가 많고 제잘거리다 보니 그동안 시부모님의 예쁨을 더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와 결혼하겠다고 시댁에 인사를 시키러 데리고 왔는데 시부모님께서 저를 보고 둘째 딸을 얻은 것 마냥 좋아하시고 관심과 애정을 주시니까 손윗동서 입장에서는 시기 질투가 났나 봐요.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갔었을 때의 일인데요. 시댁 식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식사를 마친 뒤 손윗동서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자 제가 도와드리려고 부엌에 갔을 때입니다. 단 둘이 있다 보니 손윗동서가 저에게 이런저런 말을 먼저 걸어주더라고요. 저랑 동갑이라고 들었어요. 그래도 제가 손윗 사람이니까 형님이라고 깍듯하게 이야기하는 거 알고 있으시죠? 저희 시부모님께서 겉으로는 다정다감하고 부드러워 보이셔도 은근히 엄하시고 형제간 서열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니 당연히 며느리 서열에도 엄격하실 거고요. 손윗동서 말에 왠지 저에게 기강을 잡으려는 듯이 느껴졌는데요. 결국에 내가 계열상으로 높으니 네가 형님 대접을 잘 해야 한다. 이런 말을 돌려서 장황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손윗동서 입장이 되었더라도 나이 상관없이 시댁에서는 계열이 중요하니 이런 이야기를 처음부터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형님, 그럼요. 저도 동갑이라고 해서 말 편하게 하고 그럴 생각 전혀 없어요. 당연히 호칭은 형님으로 하고 존대해야죠. 저희 친정부모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하셔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설거지는 제가 할 테니까 형님은 다른 식구들하고 같이 쉬고 계세요. 아니에요. 처음 인사 온 귀한 손님한테 집안일을 혼자 시킬 수는 없죠. 우리 둘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설거지 같이 하면 금방 끝낼 수 있을 거예요. 그나저나 우리 시부모님에 대해서 서방님께 이야기는 좀 들으셨어요? 그래도 제가 시부모님과 함께 지낸 지 3년이 되었으니까 결혼하고 나면 시부모님과 잘 지낼 수 있도록 정보 좀 주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손윗동서는 설거지하면서 쉴 틈 없이 제잘거렸는데요. 사실 저도 평상시에 말이 많은 편은 아니라서 손윗동서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해 주느라 피곤하더라고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제가 시댁 분위기에 어색해하지 않도록 말을 계속 걸어주는 것 같아서 고마웠습니다. 그럼요. 아무래도 결혼하고 나면 시부모님과 뭐 자주는 아니어도 종종 뵙게 될 텐데 미리 좋아하시는 음식이나 취향 알고 있으면 잘 지내는데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시부모님 두 분 모두 고기보다는 해산물을 더 많이 드시는 편이세요. 특히 새우나 꽃게 같은 갑각류 좋아하시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나무나 꽃 이런 거 좋아하세요. 왜 어르신들 나이 들면서 카톡 프로필 사진에 꽃 사진 많이 올리잖아요. 저희 시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진달래 사진 올리셨다니까요. 나중에 시어머니께 직접 생화 사드리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손윗동서는 시부모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이나 취향 등을 저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었는데요. 남편도 저한테 알려주지 않는 정보들을 다 말해주니까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손윗동서에 대한 첫인상은 제 기억 속에 친절하고 고마운 사람으로 남았는데요. 결혼하고 신혼집에 시댁 식구들을 집들이에 초대했을 때 손윗동서에 대한 진면모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손윗동서가 예전에 저에게 알려주었던 대로 시부모님께서 좋아하시는 온갖 갑각류 위주의 음식을 준비했는데요. 일부러 싱싱한 해산물을 사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수산물 시장에 가서 대게와 새우를 잔뜩 사서 쪄왔죠. 해물탕도 끓여놓았고요. 집들이를 하기로 한 날에 남편은 급한 일이 생겨서 잠시 회사에 나가 있었고 저는 남편에게 굳이 집들이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집들이 상을 보자마자 시부모님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저는 먹음직스러운 대게와 새우를 보고 좋아하실 표정을 상상했는데 정반대되는 반응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시아버님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우리 둘째 며느라가가 재성이한테 아무런 얘기도 못 들은 모양이구나. 우리 집사람이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어서 오늘 준비해준 대게하고 새우찜은 못 먹을 것 같구나. 그래도 다른 해산물은 먹을 수 있으니까 해물탕 먹으면 된다. 집들이 음식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다. 시아버님의 말씀에 저는 순간 머리 한 대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띵했습니다. 분명히 손윗동서가 시부모님께서 갑각류를 좋아하신다고 떡 집어서 이야기해 주었는데 시어머님께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니 말이 안 되더라고요. 순간 당황스러운 마음을 바로잡고 손윗동서를 쳐다보았는데요. 손윗동서는 뒤를 돌아 모르는 척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말로만 듣던 동서지간의 기싸움이구나 싶었는데요. 당장에 손윗동서에게 따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시부모님께서 모두 계신 앞이라서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화를 꾹 참고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데 손윗동서가 갑자기 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동서, 집들이 음식 준비하느라 아침부터 고생 많았는데 어머님께서 되게니 새우니 하나도 못 드셔서 어쩌나? 아쉬운 대로 다른 식구들이 먹을 테니까 너무 상심하지는 마. 그나저나 어머님께서 드실 수 있는 음식이 해물탕밖에 없는 것 같은데 국물이 너무 짠 것 같다. 저는 당장에 손윗동서의 입을 틀어막고 싶었습니다. 본인이 이야기해준 정보대로 고생만 바가지로 해가면서 비싼 해산물을 준비했는데 시부모님께서 잘 드시지도 못하고 표정도 안 좋으시니 계속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손윗동서가 골탕 먹으라는 식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열이 더 받았네요. 그런데 그건 그렇고 저한테 반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동갑이라도 형님 대접을 해야 한다, 상호간에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 언제고 제가 손 아래 동서라는 이유만으로 반말을 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시부모님께서 계신데도 저한테 계속해서 반말을 하더라고요.
동서, 그러지 말고 저기 계란말이랑 다른 반찬 좀 더 가지고 와. 해물탕까지 짜고 메인 음식은 먹기 글렀네. 어머님, 아버님께서 드실 음식 없어서 젓가락만 잡으시고 계속 고민하시잖아.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고 하신 시어머니께서도 저한테 괜찮다며 남아있는 반찬들과 식사를 잘 하고 계시는데 손윗동서가 계속 저한테 시비를 걸었습니다. 안 그래도 꾹 참고 있었는데 불난 집에 기름을 붓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가만히 손윗동서의 말을 듣고 있던 시어머님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예, 지연아. 네 동서가 잘 모르고 갑각류니 뭐니 음식 준비하긴 했지만 아침부터 시댁 식구들 온다고 고생한 것 같은데 왜 계속 불편한 말을 하고 그러니? 그리고 네 아버지도 있고 나도 있는데 동서한테 결혼하자마자 바로 반말하는 게 보기 좀 그렇구나. 저는 속으로 시어머님 감사합니다를 외쳤는데요. 시어머님께서도 손윗동서가 저에게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쁜 말들을 하는 게 듣기 거북하셨는지 제 편이 되어주어 대신 뭐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손윗동서는 시어머님 말에 기분이 상했는지 바로 시무룩해져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는 도중 남편이 들어왔는데요. 회사 일이 너무 늦어져 미안하다면서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장미꽃 한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귓속말로 혹시 시부모님 드리려고 준비한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생화 좋아한다고 하시길래 이벤트로 미리 준비했지. 내가 직접 가지러 갔어야 됐는데 시간이 안 돼서 배달시켰더니 이제야 도착했나 보다. 안 그래도 어머님께서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기분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장미꽃 바구니라도 드려서 기분 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 제 말에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 꽃 알레르기 있으셔서 꽃놀이도 못 나가시는데 이거 드리면 아마 온몸에 두드러기가 일어날걸? 내가 미리 말했어야 됐는데 우리 엄마가 갑각류하고 꽃 알레르기가 심해서 그건 항상 조심해야 돼. 하다못해 이제는 손윗동서가 저한테 갑각류에 이어 꽃까지 시어머님께서 좋아하신다며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싫다고 해도 어떻게 저를 골탕 먹일 수가 있을까요? 남편의 말에 저는 시어머님을 생각하며 준비한 장미꽃 한 바구니를 급하게 방에다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서 가족들이 모두 식사를 하고 거실에 나와서 다 함께 과일을 먹으며 한숨을 돌리고 있을 때 손윗동서에게 방에 들어가서 잠시 대화를 나누자고 했네요. 형님, 오늘 일들 모두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저한테 분명 시부모님께서 좋아하시는 거라면서 갑각류하고 꽃하고 알려주신 거잖아요. 아까 밖에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려다가 꾹 참았는데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으로 저한테 그런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저는 화가 나서 손윗동서에게 쏘아붙였는데요. 손윗동서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저를 비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동서, 어린애도 아니고 본인이 잘못한 걸 가지고 누구한테 책임지라는 거야. 그리고 동서지간에 장난도 못 쳐? 설마하니 내가 반대로 이야기한 걸 굳이 그대로 알아들을 줄은 몰랐네. 서방님이 아무 이야기 안 해주신 걸 보니 둘이 무늬만 부부인 거 아니야? 서로 공유하는 게 하나도 없나 보다. 손윗동서는 본인이 잘못한 걸 시인하지도 않으면서 도리어 제가 더 잘못한 것 마냥 말하는데 분노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의 관계까지 무시하면서 선을 넘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아까 어머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 못 들으셨어요? 동서지간에 서로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고 존댓말 쓰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형님 대접하는 것처럼 형님도 저한테 예의 좀 지키시지 그래요? 예의는 개뿔. 예의는 동서 혼자서 실컷 지키시고요. 시부모님 앞에서나 존댓말 쓰지 뭘 또 그렇게 둘이 있는데 딱딱하게 존댓말을 하라고 해. 동서도 둘이 있을 때는 반말 쓰던가. 아무튼 나는 더 이상 동서랑 할 얘기 없으니까 나간다. 손윗동서는 끝까지 거짓말해서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본인 할 말만 하고 방문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그 자리에 서서 벙쪄 있었는데요. 결혼하고 시댁이라는 곳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저를 하대하는 손윗동서를 만나니 제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앞으로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정신 차리고 손윗동서에게 맞서고자 다짐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서 첫 명절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첫 명절인 만큼 몇 주 전부터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추석을 앞두고 날이 선선해지면서 독감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제 평생 처음 걸리는 독감이었는데 살면서 그렇게까지 아픈 게 처음이었네요. 몇 날 며칠 동안 고열에 온몸에 힘이 쭉 빠져서 회사도 못 나가고 일주일 동안 쥐 죽은 듯이 침대에만 누워 지냈습니다. 추석 전날까지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남편이 아무래도 시댁에 가기 어려울 것 같다며 시부모님께 연락을 취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온 가족이 다 함께 지내는 명절이다 보니 기대를 하셨는데 제가 독감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자 제 건강이 우선이라며 시댁에 오지 말고 푹 쉬라고 하시더라고요.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저는 누워서 시름시름 앓는 와중에도 따로 시어머님, 시아버님께 전화를 드리고 마음 편히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추석 당일 손이 동서한테 전화 한 통이 오더라고요. 동서, 괜찮아? 독감이라며. 요즘 독감 심하다고 하던데 조심해. 서방님께서 아침 일찍 시댁에 차례 지내러 오셔서는 동서 상태 많이 안 좋다고 하길래 걱정돼서 한번 전화해봤어. 웬일로 손윗동서가 저를 걱정해서 연락을 다 했나 싶었는데요. 하는 말을 계속 듣고 있자니 역시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저한테 전화를 걸었던 거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 이번 명절 때 내가 갈비찜을 해갔는데 어머님하고 아버님께서 너무 좋아하시지 뭐야. 그러더니 아버님께서 용돈을 넉넉하게 주셨는데 동서도 첫 명절인데 몸이 아파서 고생한다면서 용돈도 함께 챙겨주시더라고. 아마 서방님이 동서 용돈 챙겨다 주실 거야. 안 그래도 말이 많은 손윗동서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아픈 사람 붙잡고 계속 본인 말만 하고 있으니 점차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네, 형님. 제가 걱정돼서 이렇게까지 직접 연락 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께서 용돈까지 챙겨주시고 정말 감사하네요. 그래. 그 용돈 나 때문에 동서도 받게 된 거니까 나한테 고마워하라고. 시아버님께서 명절이라고 그냥 용돈 챙겨주신 게 아니고 내가 이뻐서 용돈 챙겨주시는 김에 동서한테도 안 주기 그렇고 그러니까 동서도 내 덕에 곁다리로 용돈 받게 된 건 줄 알아. 손윗동서는 결국 본인 때문에 시아버님으로부터 용돈을 받게 되었으니 감사 인사를 하라고 저한테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사실 시부모님께서는 임대사업을 하고 계셔서 씀씀이가 크신 편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기분이 좋으시면 종종 저희가 시댁을 방문했을 때 따로 용돈을 잘 챙겨주시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시아버지께서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처음 보내게 되는 명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용돈을 챙겨주신 것 같았는데요. 손윗동서가 아파서 알아 누워있는 저에게 굳이 전화를 해서 자기 과시를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나저나 결혼하고 처음 보내게 된 명절인데 시댁에 못 와서 어떡해? 설마 시댁 가기 싫어서 아프다고 핑계댄 건 아니지? 요즘 며느리들은 명절만 되면 음식 준비하기 싫어서 가짜 팔깁스 같은 것도 사서 한다던데. 동서는 한술 더 떠서 가짜인 거 들킬까봐 아예 얼굴도 안 비추고 참 대단한 것 같아. 하다못해 제가 독감으로 알아 누운 게 쇼가 아니냐면서 비아냥거리기 시작하는데 기분이 나빠서 더 이상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하실 말씀 다 하셨으면 이제 전화 그만 좀 끊어주실래요? 제가 머리가 지끈지끈해서 더 이상 통화가 어려울 것 같네요. 이렇게 제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윗동서는 늘 이런 식으로 저한테 쓸데없는 연락을 해서 제 속을 긁어놓는데 선수였는데요. 그동안은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것처럼 동서가 하는 말들을 무시하면서 살아왔었네요. 한편 저는 남편과 결혼하고 2년 뒤 첫째 딸아이를 낳고 3년 뒤 쌍둥이를 임신했는데요. 손윗동서는 아주버님과 결혼한 지 8년이 지나가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사실 아주버님 내외는 본인들이 원해서 일부러 아이를 갖지 않았고 시부모님께서는 손주가 아쉽긴 하지만 저희가 딸아이에 이어 쌍둥이까지 임신했으니 그걸로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시부모님의 관심과 애정이 아이들 때문에 저희 부부 쪽에 쏠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참 코로나가 유행할 때쯤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시아버님께서 코로나 확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를 7일 동안 하셨는데도 고열 증세로 인해 두통이 심하다고 호소하시고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시어머니께서는 별다른 증세가 없으셨습니다. 저희는 시아버님의 자가격리 기간도 끝났고 설 명절에 당연히 시댁에 방문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시어머님께서 명절 때 오지 말라고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수진아, 너희 시아버지가 이제서야 좀 코로나 증상이 나아진 것 같긴 한데 괜히 여기까지 아이들 와서 코로나 걸린다고 오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내 생각에도 너까지 임신한 상황에서 물 마시는 것도 조심해야 할 시기에 명절이라고 굳이 시댁에 오는 것보다는 그냥 집에서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연락했다. 어머님, 그래도 새해인데 직접 만나 뵙고 인사도 드리고 설날 음식 같은 것도 제가 도와드려야죠. 요즘 입덧도 잘 안 하고 병원에서도 그냥 앉아서 쉬는 것보다는 많이 움직이라고 해서요. 저희는 괜찮으니까 이번 설에 넘어갈게요. 얘는 내가 굳이 시댁에 안 와도 된다고 직접 전화했으면 정말 안 와도 괜찮은 거야. 너도 그렇지만 뱃속에 있는 우리 손주들 걱정돼서 시아버님께서 신신당부하신 말씀이니까 이번에는 오지 말고 푹 쉬어라. 아버님 상태 좀 더 괜찮아지면 나중에 다 같이 보자꾸나. 시어머님께서 몇 번이고 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굳이 시댁에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모양새가 이상할 것 같아서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늘 이렇게 먼저 배려해 주시고 저를 정말 친딸처럼 대해 주시는 것 같아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이왕 이렇게 시댁에 못 가게 된 거 저희 친정집에 가서 설 연휴를 보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친정집을 방문했습니다. 사실 저희 친정집이 부산에 있다 보니 한번 방문하려면 만만치가 않았는데요. 명절에는 시댁에서 차례를 지내다 보니 연휴 일정이나 거리를 생각했을 때 늘 친정집에 방문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결혼하고 명절 때 한 번도 친정집에 방문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시댁에 못 가게 되었으니 남편이 저희 친정집에 가서 푹 쉬다가 오자고 먼저 말해주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KTX를 타고 친정집으로 향했는데요. 오랜만에 친정 식구들을 보니 너무 반갑더라고요. 저희 친정집에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까지 살고 계셔서 대식구였고 딸아이와 더불어 뱃속에 쌍둥이까지 임신한 상태로 방문하자 정말 다들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오랜만에 봐서 기쁜 나머지 다 같이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려놓았는데요. 그날 저녁 갑자기 손윗동서로부터 전화 한 통이 왔더라고요. 무슨 일로 저한테 전화를 했나 싶어서 다짜고짜 전화를 받았더니 막말을 해대더라고요. 동서가 이번 설날에는 쌍둥이 임신해서 시댁에 못 온다고 했다면서? 몸이 무거워서 힘들다면서 친정에 갈 힘은 있었던 거야? 적어도 형님인 나한테는 미리 연락이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시댁에 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꺼낸 건 시어머님이었고 친정집에 가자고 한 건 남편이었는데 왜 제가 손윗동서로부터 그런 전화를 받고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명절에 친정집에 와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손윗동서의 전화 한 통에 한순간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시댁에 가든 말든 제가 왜 형님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제가 임신한 걸 핑계로 시댁에 못 가겠다고 한 게 아니고 아버님께서 코로나에 걸리시고 우리 아이들 걱정돼서 오지 말라고 하신 거거든요. 저한테 시비 거시려고 연락하신 모양인데 똑바로 알고 이야기하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님께서 아주버님 내외에게는 설날에 떡국 한 그릇 같이 먹자고 시댁에 오라고 연락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손윗동서도 설날이니 당연히 시댁에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당일 시댁에 가보니 저희 부부가 오지 않은 걸 보고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님께 동서와 본인을 대놓고 차별하는 거냐, 본인은 친정이 없다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설날에 일하러 오라고 부른 거냐는 등 따지고 들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제가 임신 중이기도 하고 시아버님 증상 때문에 아이들이 걱정돼서 오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면서 이번엔 아주버님 내외도 시댁에 오지 말라고 하려다가 손윗동서가 친정집도 없는데 쓸쓸하게 설날을 보내게 되는 게 마음이 쓰여서 그냥 떡국 한 그릇 먹여 보내려고 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손윗동서가 제가 오지 않자 심통이 잔뜩 나서 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동서 하는 말 들으니까 정말 어이가 없네. 집안에 위계질서라는 게 있는데 당연히 명절처럼 중요한 날에 사정이 있어서 시댁에 방문 못하면 윗사람한테 미리 연락해야 되는 게 도리지. 내가 이렇게 먼저 전화까지 걸었으면 죄송하다고 하진 못할 망정 어디서 큰 소리야? 임신하면 뭐든 다 통하는 줄 알아? 나한테는 전혀 안 통하니까 임신한 걸로 유세 떨지 마. 재수없게. 제가 손윗동서와 길게 통화를 붙잡고 있자 남편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손윗동서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요. 남편이 저보다 더 화가 나서 전화를 빼앗아 들고 손윗동서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형수님, 듣자 하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집안에 위계질서 따지는 사람이 저희 엄마한테 따지고 드셨다면서요. 엄마 말씀으로는 그냥 형이랑 형수님 와서 떡국 한 그릇만 만들어주고 형수님은 뒷정리만 한 게 다라고 하던데 뭐가 그렇게 안 입고 와서 저희 와이프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사람 속을 긁어놓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임신한 건 모르세요? 갑자기 남편이 전화를 받아 뭐라고 하니 손윗동서도 당황했는지 몇 초간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내 남편한테까지 막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형수님이 최고라고 하더니 여우 같은 동서랑 결혼하고 나니까 달라지셨나 봐요? 이렇게 저한테 대들기나 하시고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동서도 그렇고 서방님까지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본인들은 어머님, 아버님께 명절에 인사도 안 하고 자식 노릇도 잘 못하면서 저희는 결혼하고 단 한 번도 명절 때 시댁에 안 간 적이 없거든요? 손윗동서는 이제 전화상으로 싸우자고 덤벼들었는데요. 저희 부부는 친정집에 와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손윗동서 때문에 모든 걸 망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형수님, 저희한테 전화로 이럴 게 아니라 싸우고 싶으면 저희 형이랑 싸우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막말하실 거면 저희 와이프한테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이거 제가 드리는 경고니까 잘 새겨 들으세요. 이 사람 형수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앞으로 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아셨어요? 저와 결혼하기 전까지는 손윗동서와 잘 지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저 때문에 사이가 틀어진 것 같기도 해서 마음이 쓰이긴 했는데요. 아무렴 어떤가요?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한 거고 남편도 손윗동서의 숨겨진 본 모습을 이제야 잘 알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손윗동서와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나서서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시부모님도 그렇고 남편까지 모두 제 편이 되어주니 마음이 참 든든했습니다. 손윗동서는 남편의 말에 화가 잔뜩 난 모양이었지만 말발로 더 이상 남편을 못 이기겠다 싶었는지 나중에 두고 보자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부모님께서 아주버님 내외와 저희 부부를 차별하는 게 딱히 크게 없이 공평하게 대해주시는 것 같은데
괜히 손이똥서 혼자서 자존심을 부리며 꼭 저한테 저렇게 속풀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남편에게 화가 많이 났는지 그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인지 손이똥서가 얼마 전 갈등을 유도한 일이 있었는데요. 시어머님 생신이 다가오고 있어서 손이똥서가 또 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시부모님 생신마다 밖에 나가서 외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집밥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시부모님 생신상을 한 번도 차려드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말 없이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번 어머님 생신 때는 동선의 집에서 모이는 걸로 하자. 아이들도 있고 정신없을 텐데 시댁에 와서 음식 준비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거고. 우리가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동선의 집으로 갈게. 손이똥서 말을 듣다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당연히 손이똥서와 함께 생신상을 준비한다고 생각했는데 시부모님을 모시고 우리 집으로 오겠다고 하니까요.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같이 어머님 생신상 준비하자는 거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야. 나는 결혼하자마자 첫 어머님 아버님 생신 때 각각 생신상 차려드린 적 있는걸. 생각해보니까 동서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서 이번에 직접 어머님 생신상 차려드려 보라는 거지. 이미 어머님께는 동서가 생신상 직접 준비한다고 귀뜸에 들었으니까 그렇게 알아. 예전에 집들이 사건 이후로 한 번도 시댁 식구들 집에 초대한 적 없었잖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생신상 준비해서 어머님 아버님께 이쁨 받으라고 내가 기회 주는 거야. 저와 상의도 없이 제가 생신상을 차리는 것으로 시어머님께 손이똥서가 이미 말씀드려 놓았다고 하니 어이가 없고 화가 나더라고요. 정말 제멋대로 구는 손이똥서의 행동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형님, 생신상을 같이 차리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서 차리는 거면 저한테 먼저 가능한지 물어보시고 어머니께 말씀드려야죠. 제가 혹시나 다른 급한 일이 있어서 생신상 차리는 게 어려웠으면 어쩔 뻔하셨어요? 저만 또 중간에서 입장 난처해지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어머니 생신상 차릴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된 거지. 뭘 그런 걸 가지고 화를 내고 그래? 나는 동서 생각해서 이야기한 거구만. 사람 참 민망하게 만드는 재주 있는 거 알아? 손이똥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저를 도와주는 거라는 걸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매번 일을 굳이 만들어서 저한테 전달해 주네요. 어머님께도 이미 말씀드렸다고 하니까 이번 생신상은 제가 준비할게요. 그런데 다음부터는 무슨 일을 벌이시기 전에 저와 꼭 이야기 먼저 나누셨으면 더 좋겠네요. 손이똥서에게 더 화를 내게 되면 시어머님 생신상을 만들기 싫어서 그런 거라고 착각하고 또 시어머님께 쓸데없는 이야기를 할까봐 화가 나지만 이번에도 꾹 참고 넘어갔네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시아버님께서 운전을 하실 줄 아시니 시부모님께서는 따로 오시고 손이똥서가 생신상 준비하는 걸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손이똥서는 저 혼자 시댁 식구들 음식 장만하라고 골탕 먹였던 것 같네요. 시어머님 생신날이 되었고 아침부터 혼자 요리를 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아이가 셋이다 보니 집안을 헤집고 뛰어다니는 상황 속에서 요리를 하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주말이라 남편이 아이들을 봐줘서 그나마 음식 준비를 할 수 있었지 평일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고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는데요. 예전 집들이 때와는 달리 시부모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들로 생신상을 차리니 무척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식구가 여럿이라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하는 게 꽤 힘들긴 했지만 시어머님께서 생신상을 보시고 활짝 웃으시며 좋아하시니 손이똥서가 얄밉긴 하지만 생신상을 직접 차려드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께서 주인공인 날에 그날따라 손이똥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휘황찬란하게 꾸미고 왔더라고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손이똥서가 과하게 꾸미고 온 것 같길래 물어보았는데요. 형님, 오늘 어머님 생신이라서 이렇게까지 꾸미고 오신 거예요? 멀리서 봐도 파티장에 참석하는 사람같이 입고 오셨네요. 손이똥서는 어깨가 들썩이면서 뭔가 자랑스러운 듯이 이야기했습니다.
동서가 보기에도 내가 좀 튀어 보여? 내가 얼마 전에 주식을 시작했는데 다들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반토막 났다고들 하는데 나는 좋은 상품 만나가지고 3주 전부터 쭉쭉 오르고 있는 거 있지? 그거 일부 팔아서 오랜만에 옷이니 가방이니 장만해봤어. 동서가 보는 눈이 있어서 그런지 눈에 띄나 보네. 사실 손윗동서는 매번 시댁 식구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입은 옷과 가방들을 보면서 뚫어져라 쳐다보았는데요. 혹시나 시아버님께서 저한테만 용돈을 주고 제가 새로 옷과 가방을 산 건 아닌지, 아니면 시어머님하고 같이 백화점에 다녀와서 산 건 아닌지 시기 질투를 하며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꽤 비싼 옷과 가방을 착용하고 와서는 콧대 높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런 손윗동서의 모습을 보니 평상시에 얼마나 저한테 시기 질투를 느끼고 자존심을 부렸으면 시어머님 생신 때 저렇게 입고 올 수 있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어머님 생신인데 형님 생일인 것처럼 화려하게 입고 오셔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나저나 얼마나 좋은 상품이시길래 이 시기에 몇 주째 상승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괜찮은 상품이면 저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알려달라고? 나 아무나 잘 안 알려주는데. 그럼 고급 정보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알리지 말고 동서만 알고 있어? 내가 아는 지인한테 전달받은 정보인데 앞으로 몇 주간은 계속 쭉쭉 오를 거야. 사실 저는 빈말로 어떤 상품인지 알려달라고 한 거였는데 손윗동서는 저한테 인심 쓰듯이 거들먹거리면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주식이 올라서 그렇게나 기분이 좋은지 콧노래를 부르며 저한테 핸드폰을 꺼내서 어떤 상품에 투자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손윗동서가 보여준 상품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알고 보니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회사에 주식 투자를 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부산에서 식품회사를 크게 운영하고 계시는데 2년 전에 상장되었고 작년에 정부 지원을 받아 올해 해외 수출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해외 수출을 앞두고 회사 일이 바쁘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주식이 이렇게 오를 정도로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는 몰랐네요. 아, 여기 회사가 요즘 그렇게 잘 나가요? 저는 잘 몰랐는데 저도 한번 투자해봐야겠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어쨌거나 손윗동서가 저희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회사에 투자를 하고 좋게 말해주니 기분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오랜만에 저희 집에 모인 거라서 그런지 점심 식사를 다 같이 맛있게 하고 시아버님께서 저녁에 배달 음식을 시켜서 술 한 잔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녁까지 시댁 식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오랜만에 즐겁게 술 한 잔을 하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손윗동서가 주식 때문에 기분이 좋은진 몰라도 술을 빨리 마시더라고요. 손윗동서는 평상시 음주 가무를 좋아했는데요. 술을 많이 마시면 정신을 잘 못 차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괜히 시비를 걸고 해코지하는 그런 안 좋은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 생신이기도 하고 다들 즐거운 분위기라서 설마하니 손윗동서가 술 조절을 알아서 하겠지 싶었죠. 아주버님도 손윗동서가 술 마시는 걸 옆에서 말리지 않길래 저도 굳이 말리지 않았는데요. 한참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시어머님께서 아주버님과 남편을 보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와이프한테 무조건 져주고 와이프 말 잘 들어야 한다. 내가 너희 아버지랑 이 나이 먹도록 잘 지내는 건 너희 아버지가 항상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자기 주장을 안 해서야. 너희들도 오랫동안 가정 잘 유지하려면 아버지 본받고 행동하도록 해. 저는 시어머님 말씀에 동의를 했고 환호를 보냈는데요. 제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시부모님께서는 큰소리 오가지 않고 항상 잘 지내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시아버님의 배려가 뒷받침되어서 가능했던 거더라고요. 그렇게 훈훈한 분위기로 시어머니의 말씀이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손윗동서가 끼어들었습니다. 손윗동서가 많이 취했는지 손가락으로 아주버님 머리를 툭툭 밀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보,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거 잘 새겨 들었지? 자고로 마누라 말을 잘 들어야 자다가도 떡이 새기는 거야. 알아들어? 순간 손윗동서의 행동에 다들 할 말을 잃었는데요. 분위기가 싸해져서 남편이 아주버님을 대신해 손윗동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수님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이제 술 그만 드시는 거 어떠세요? 이제 시간도 늦어서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손윗동서는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자기 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야, 김재석! 내 말 잘 들으라고. 왜 아무 대답도 안 해? 아주버님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손윗동서는 버럭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시부모님께서도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서 저까지 나서서 손윗동서를 말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손윗동서가 저희 남편의 팔을 주먹으로 여러 대 때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서방님도 여자 말 잘 들어요. 우리 집 남자들은 아버님 빼고 다들 문제가 있어. 와이프가 얘기를 하면 곧바로 반응을 해야지. 왜 다들 무시하고 가만히 있냔 말이야. 가만히 있던 남편까지 건들며 손윗동서가 싸잡아서 뭐라고 말하자 남편도 화가 났는지 소리치더라고요. 형수님, 술 마시면 곱게 취하셔야죠. 오늘 엄마 생신인데 형수님이 이렇게 술 취해서 되겠어요? 어른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내일 술 깨고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손윗동서는 저희 남편은 안중에도 없는지 계속 술을 입에 들이부으며 주사를 부렸는데요. 그때 마침 방 안에서 놀고 있던 저희 아이들이 거실 밖으로 나와서 저한테 장난감을 찾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어제 우리 다이소에 가서 산 장난감 있잖아요. 그거 어디 있어요? 어제 쇼핑백 그대로 장난감 넣어둔 것 같은데. 동생들하고 같이 가지고 놀려고 했는데 안 보여서요. 저는 아이들에게 손윗동서가 주사 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고 급한 대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이소 쇼핑백을 찾아다녔는데요. 마침 소파 옆 선반에 올려져 있길래 쇼핑백을 집어다가 첫째 딸에게 넘기는데 그 모습을 보고 손윗동서가 갑자기 저를 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그렇게 찌질하게 살고 싶어? 다이소가 웬 말이야. 무슨 애들 장난감을 다이소에서 사다 주냐, 동서는? 백화점 가서 사줘야지. 그렇게까지 궁하게 살아서 뭐해?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면서 살아야지. 아, 우리 조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다이소 제품이라니. 안쓰러워서 안 되겠네. 내가 내일 당장 백화점 가서 비싼 장난감들로 바꿔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놀지 마, 얘들아. 손윗동서는 제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을 빼앗아 바닥에 내팽개쳤고 그 순간 첫째 딸과 함께 거실로 나왔던 어리 쌍둥이들이 놀랐는지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모든 상황들이 순식간에 벌어졌는데요. 아이들까지 울기 시작하니 분위기는 더욱 싸해졌고 더 이상 술자리를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들까지 울린 손윗동서를 가만히 둘 수 없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형님,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 애들 장난감을 왜 던져요? 그리고 다이소 장난감이 뭐 어떻다고 이래요? 장난감이 하나같이 똑같은 장난감이지. 다이소하고 백화점하고 다를 게 뭐가 있다고 지금 이런 난리부르스를 치내고요. 참나, 지 혼자 아이들 잘 키우는 척 하더니 정작 애들한테 1,000원짜리 싸구려 장난감이나 손에 쥐어주고 잘하는 짓이다. 내가 주식으로 돈 좀 벌어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여서 그래. 찌질하게 아끼고 살아봤자 다 소용없다니까? 누가 알아주냐고. 명품 옷에 명품 가방 들고 밖에 나가봐라. 사람들이 다 우러러 쳐다보지. 찌질하게 좀 살지 마, 동서. 손윗동서의 선을 넘는 발언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마음 같아선 손윗동서의 머리채를 쥐고 흔들고 싶었지만 술 취한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해봤자 저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참았는데요. 무엇보다 시어머니 생신인데 손윗동서를 자극할수록 집안 분위기만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그만두었네요.
그리고 그때 시부모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밖으로 먼저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뒤늦게 아주버님도 손윗동서의 팔을 붙잡아 나가자며 끌어당겼습니다. 그런데 손윗동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아파트 주민들이 다 들릴 정도로 고성방가를 질렀습니다. 왜 다들 나만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왜 다들 나를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나가는 거냐고. 나도 이제 여기 안 올 거야. 찌질하게 다이소 제품이나 사는 집안 따위 오면 뭐하냐고. 격 떨어져서 정말. 손윗동서는 아주버님의 손에 이끌려 결국 밖으로 나갔고 곱씹어 생각할수록 손윗동서의 말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다이소 제품을 산다고 해서 격이 떨어지는 건가요? 그리고 언제부터 돈이 많아서 명품 옷에 명품 가방을 사서 다녔다고 주식 한 번으로 갑자기 졸부가 되자 부자인 것처럼 마냥 온갖 생색을 내는 게 참 역겹고 유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한 회사도 우리 아버지 회사인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람을 무시하니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 같네요. 그렇게 시어머님 생신 파티의 시작은 좋았으나 끝은 손윗동서 때문에 망치고 말았는데요. 그 다음날 본인도 민망했는지 손윗동서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동서, 어제 내가 너무 취했지? 지금 어머님 아버님께 전화 드리고 나서 동서한테 전화하는 거야. 어제 내가 별별 이상한 말을 다 한 것 같은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사과하는 뜻으로 우리 조카들 백화점에서 장난감 사줄 테니까 밖에서 만나자. 어제는 내가 미안했어.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시어머님 생신상 차리라 시댁 식구들 비위 맞추느랴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냥 집에서 푹 쉬고 싶었는데요. 손윗동서에게 그동안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들은 적이 없었는데 어제 한 일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했는지 저한테 사과를 다 하더라고요. 형님, 이제 앞으로는 가족들하고 술 마실 때 적당히 드세요. 어제 식구들이 형님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진땀 뺐는 줄 아세요? 그리고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쉬고 싶어서요. 아이들 장난감은 마음으로 받은 걸로 생각할 테니까 굳이 백화점까지 안 가셔도 돼요. 에이, 아직 화가 덜 풀렸구만. 생각해보니까 조카들 장난감을 한 번도 안 사준 것 같아서 내가 이번 기회에 마음먹었을 때 사주려고 하는 거야. 어제도 얘기했지만 다이소 싸구려 장난감 가지고 놀이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안쓰럽더라고. 찌질하게 자존심 부리지 말고 그냥 내가 사줄 때 백화점으로 나와. 손윗동서는 술이 깼어도 정신을 못 차렸더라고요. 어제 안 그래도 저한테 찌질하다고 하고 우리 애들 장난감이 다이소에서 산 거라고 개무시를 했는데 이참에 참교육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형님이 얼마나 돈이 많은 줄 몰라도 우리 애들 장난감 사준다고 하니까 안 그래도 백화점에서 받은 게 있었는데 그거 사주시면 되겠네요. 지금 나갈 테니까 백화점에서 봬요. 저는 몸도 마음도 피곤하긴 했지만 손윗동서를 이대로 두었다간 안 그래도 저를 아랫사람이라고 하대하는 판에 돈까지 없다고 무시할 것 같아서 백화점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도 손윗동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싼 옷과 신발, 가방으로 무장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뭐가 그리 당당한지 턱을 치켜들고 백화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평상시 쌍둥이들을 데리고 밖에 나갈 때 전동차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쌍둥이라서 전동차도 2대가 있어야 하니 돈이 많이 들어서 살지 말지 갈등을 했었는데 손윗동서가 먼저 나서서 사준다고 하니 이때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려던 전동차가 독일에서 수입해서 들어온 제품이라서 전동차 한 대당 50만 원이 넘었고 2대를 사려면 100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습니다. 손윗동서는 꼴에 자존심을 부리겠다며 카드를 저에게 건네주며 이야기했습니다. 참나, 내가 동서처럼 찌질한 사람인 줄 알아? 내가 말했잖아. 주식으로 돈 많이 벌어서 조카들한테 이 정도 사주는 건 껌값이나 마찬가지야. 내가 말한 상품에 100만 원 투자하면 그 다음날에 배가 불어있는데 이 정도 사주는 게 무슨 대수라고.
동서는 주식한다는 사람이 어떤 상품에 투자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지? 내가 알려준 상품에 투자하라니까. 내가 돈 벌게 해준다고 했잖아. 손윗동서는 계속해서 비아냥거리면서 주식 투자로 돈을 번 것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는데요. 그런데 화가 나는 건 저한테 찌질하다면서 계속 비하를 하니까 저와 저희 아버지 정체에 대해서 밝혀야 할 것 같아서 지갑 속에서 명함을 꺼내 건네며 이야기했습니다. 형님이 말한 상품이요. 그 회사가 바로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회사예요. 거기 명함에 보이시죠? 그동안 잘 모르고 계셨던 것 같은데 형님께서 저한테 계속 그 상품에 투자하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미 아버지께서 주식 증여해 주셔서 지분이 20%가 넘는 상태라고요. 주식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라면 제가 드리는 말씀 잘 알아들으셨겠죠? 손윗동서는 명함과 제 얼굴을 번갈아가며 뚫어져라 쳐다보았는데요. 한참 뒤에야 사태 파악을 했는지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여기 내가 투자한 식품회사가 동선의 친정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회사라는 거지? 그런데 그걸 왜 이제서야 얘기하는 거야? 어제 내가 핸드폰 보여줬을 때 말해줄 수도 있었잖아.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굳이 이야기해요. 그냥 형님이 저희 아버지 회사에 투자해서 돈 벌었다고 하길래 그러려니 했죠. 저는 한동안 주식 투자는 안 하고 지분만 가지고 있었는데 형님 말씀대로라면 꽤 돈을 벌었겠네요. 손윗동서는 제 말에 어버버했는데요. 그때부터 태도를 바꿔서 저한테 팔짱을 끼고 딱 달라붙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야,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번데기 앞에서 줄은 잡고 있었네. 우리 앞으로 더욱 친하게 지내자. 지분이 20%나 되면 돈이 얼마나 있는 거야, 대체? 이거 우리 조카들 선물은 내가 사주기로 한 거니까 내가 계산할게. 손윗동서는 저한테 자기야라고 부르며 친근감을 표시했는데 저는 속으로 속물 같아 보이고 돈 때문에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서 역겨웠습니다. 그리고 손윗동서가 저희 아이들 전동차를 굳이 2대씩이나 사주겠다고 하는데 마다할 필요 없이 그냥 선물로 받았네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자기야, 그거 알아? 사실은 나도 일주일에 2-3번씩은 다이소 가서 쇼핑한다? 다이소에 은근 볼 것도 많고 살 것도 많은 거 있지? 어떤 것들은 백화점 물건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정말 찐부자들은 돈 아낀다고 다이소 가지 굳이 백화점 가지 않아. 알고 보니까 우리 동서가 찐부자라서 그동안 다이소에서 아이들 장난감을 사줬던 거구나? 참 사람이 검소하고 겸손해요. 제가 다이소에서 쇼핑했다고 찌질하다고 무시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본인도 다이소에 자주 다닌다면서 알랑방귀를 끄는데 어이가 없었네요. 손윗동서는 시댁에서 만날 때면 저한테 손윗사람 노릇하느라 시어머님도 가만히 계시는 판에 시집살이를 시켰는데요. 그 이후로는 본인한테 나중에 콩국물이라도 떨어지는 걸 기대하는지 시집살이는커녕 본인이 나서서 시댁 일을 다 하더라고요. 저는 덕분에 시댁에 가면 몸도 마음도 편하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네요. 진작에 손윗동서한테 저희 아버지나 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걸 재력이 이렇게나 좋은 건지 몰랐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이고요. 저의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